안녕하십니까, 1일의식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 사용하는 스키야키용 등심을 손질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고기가 조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고기를 먹는 김에 야끼니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야끼니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고기죠. 하지만 의외로 그 집의 개성을 결정하는 건 타레, 일본어로 타레라고 부르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끼니쿠의 맛을 완성하는 세 가지 타레, 모미 타레, 스케 타레, 그리고 파가 듬뿍 들어간 네기 시오 타레의 차이점과 완벽한 활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이해하셔도요, 앞으로 고기 드실 때 만족도가 200배는 달라질 거예요. 사실 야끼니쿠 타레는 정말 다양한 레시피가 존재해서 이게 제일 맛있는 소스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이게 고기 부위별로, 고기 종류별로 다양한 조합을 찾아가지고 먹는 요리 문화이기 때문에 제일 맛있는 타레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우선은 간단하게 야끼니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야끼니쿠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식문화 중에 하나죠. 근데 정확히 말해서 일본 내에서 한국의 고기 굽는 식문화를 현지에 맞게 발전시켜 온 한 가지 장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의 한국식 고깃집과 일본의 야끼니쿠는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 말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게 더 좋다, 이게 맛있다, 이런 논란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본의 야끼니쿠 집에 가면 항상 같이 파는 내장류,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이 슬픈 단어에서부터 야끼니쿠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저도 처음 일본에 가서 야끼니쿠 집을 갔을 때 호르몬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할 때 그 호르몬 정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내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호루라는 일본어가 버리다는 뜻이고요. 모노, 무슨 물건을 지칭하는 이런 것들이란 뜻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버리는 것들이라는 뭔가 음식에 붙이기 이상한 이런 단어이길래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도 극심한 식량난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남아있던 제일교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암시장에서 불을 피우고 일본 사람들이 먹지 않고 버렸던 그런 소나 돼지의 내장을 구워 팔기 시작했던 게 이 호르몬의 시초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 야끼니쿠의 직접적인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조선 요리라든지 한국 요리 뭐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이제 명칭에 약간 정치적인 민감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고기를 굽는다는 뜻의 약간 직관적이고 중립적인 단어인 야끼니쿠가 정착이 되었던 거예요. 이 시기부터 이제 내장 말고도 살코기 부분, 이제 정육이죠. 이 부위도 메뉴에 본격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판매가 되었던 거예요. 아직도 일본의 유명 야끼니쿠 집은 제일교포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야끼니쿠 한자만 보면 불고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불에 구워 먹는 고기인 거죠. 그렇지만 제일교포가 운영하는 야끼니쿠 집에 가보면 고기 외에도 다양한 한국 요리들이 판매되고 있는 게 한 가지의 특징이죠. 김치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뭐 오이 무침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육회나 생고기류나 소, 돼지, 닭뿐만 아니라 찌개까지, 뭐 어쩌면 이게 고기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식재료를 한 매장에 다 모아놨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서 한식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고기만 하더라도 갈비는 갈비대로,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이렇게 한두 부위만을 판매한다거나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는데 일본의 야끼니쿠는 한 곳에서 다양한 요리들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재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고기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처음 야끼니쿠가 생겼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처럼 품질이 균일한 소고기를 구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나 내장 특유의 누린내를 조금 감추기 위해서 한식의 양념을 베이스로 한 현지의 조미료, 간장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참기름 등을 이렇게 배합해 가지고요, 고기에 사용한 양념이 발달하게 된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지인들 입맛에 맞게 개량이 되면서 일본 특유의 타레 문화로 자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정말 질 좋고 세계적인 수준의 소고기를 생산해내면서 이게 냄새를 가리기 위한 소스의 용도가 아니라 부위별로 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소스의 역할로 고급지게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는 주로 큰 덩어리의 고기를 굽다가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먹는 방식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일본식 야끼니쿠는 처음부터 한 입 크기로 썰어진 고기를 개인이 구워서 먹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고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주로 사전에 양념에 재워서 구워 먹는 방식이 발달한 거에 비해서 일본은 굽기 직전에 살짝 버무리거나 아니면 굽고 나서 양념에 담궈서 먹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의 야끼니쿠는 한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참 재미있는 요리 이야기가 많은 장르다 보니까 다음번에 또 여러 번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보고 오늘은 이 타레 이야기에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끼니쿠의 타레는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미타레, 스케타레, 시오타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모미타레입니다. 이 모미타레는요, 일본어에 주무르다 라는 뜻을 가진 모무가 사용된 단어인데요. 고기를 굽기 전에 밑간을 하고 살짝 버무리는 용도의 소스를 말하거든요. 원래 이 모미타레는 주로 가성비가 좋은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할 때 그 빛을 좀 발합니다. 고기에 간이 배고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는 연육 효과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조미료의 달달 짭짤한 맛이랑 고기 맛이 어떻게 보면 탄단지의 조화를 이루면서 확 끌어올려 주거든요. 아무래도 수입산 소고기라든지 저가의 고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고기 특유의 냄새를 조금 감추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고기에서도요, 부위별로 그 맛을 조금 더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미타레를 미리 발라서 굽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타레인데요. 이것도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스케타레의 특징은 먹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재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본의 야끼니쿠집을 가면 주로 간마늘이라든지 레몬즙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 기본 소스에 그거를 취향껏 조금 더 넣거나 새롭게 조절해서 고기를 찍어 먹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죠. 사실 질 좋고 마블링이 뛰어난 고기들은 처음에 이야기한 모미타레보다는 이 스케타레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 좋고 마블링 좋은 생고기를요, 숯불에 살짝 겉만 싹 익힌 다음에 이 스케타레만 찍어서 고기 본연의 육향이랑 소스의 달달 짭조름한 맛이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깔끔함이 매력적인 시오타레입니다. 말 그대로 소금을 베이스로 한 소스인데요. 특히 저는 다진 파를 듬뿍 넣은 네기 시오타레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건 고기의 느끼함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치트키 같은 소스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고기 찍어 먹을 때 기름장이라고 해서 참기름이랑 소금 넣은 거 많이 찍어 먹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조합인 것 같아요. 소금이랑 참기름, 그리고 거기에 다진 파라든지 통깨 등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맛을 내는 소스죠. 특히나 우설이라든지 항정살이라든지 아니면 닭다리살이라든지 주로 고기의 육향보다는 식감을 즐기는 부위에 자주 사용하고요. 그리고 꼭 이건 고기가 아니더라도 양배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는 야채에도 자주 사용되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스도 지금 한번 만들어 보고 이따가 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으면서 집에서 야끼니쿠 파티 할 때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미타레를 만들어 볼 거고요. 사과는 껍질이랑 씨를 제거해서 150g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줄 겁니다. 양파도 100g만 같이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생강이랑 마늘도 전부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 미소까지, 간장, 물엿, 참기름, 청주까지 모두 넣어주고 믹서기에 갈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갈린 소스는 한 번만 끓여주면 돼요. 오래 끓일 필요는 없고요. 한 번만 끓여서 식혀주면 완성입니다. 이 모미타레는 한번 가열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끓으면 완성이고요. 이대로 식혀서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차갑게 숙성을 시켜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타레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간장, 설탕, 미림. 먼저 설탕을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마늘을 갈아서 먼저 넣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과 반 개를 껍질채로 갈아주세요. 자, 이렇게 갈은 사과는 면보에 사과즙만 걸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레몬 반 개도 즙만 짜서 넣어줄게요. 물론 이 과정은 사과 주스나 레몬즙으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과일을 직접 짜서 넣는 거는 맛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지 않았던 참기름까지 다 넣어주고요. 한 번 더 확실히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까지 다 녹으면 스케타레도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오타레를 만들 건데 저는 내기가 들어간 내기 시오타레를 만들 거예요. 대파는 흰 부분만 사용해서 곱게 다져줄 겁니다. 일정하게 다질 때는요, 저처럼 사선으로 전면을 칼집을 넣어주세요. 마치 오이 자바라를 하듯이 칼집을 끝까지 넣지 말고 조금만 남겨준 채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대로 파를 다시 뒤집어서 같은 간격으로 대파에 칼집을 넣어주고요. 여기까지는 오이 자바라랑 하는 방식이 똑같죠. 그런 다음에 대파를 나란히 놓고 썰어주면 거의 균일한 입자에 대파가 다져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늘을 곱게 갈아서 넣어줄 거고요. 이제 나머지 조미료들을 다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참깨랑 저는 조금 입자가 굵은 후추를 사용했어요. 소금, 식초, 물엿. 그리고 여기에 감칠맛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MSG를 사용할 건데 MSG 대신에 치킨 스톡이나 연두 이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내기 시오타레도 완성입니다. 다만 이 내기 시오타레는 시간이 지나면 파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오늘은 몇 가지 부위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 시오타레가 잘 어울리는 항정살이랑 저희 키엔에서 사용하는 한우 등심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일부러 수입고기도 이렇게 몇 가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때마침 제 매장에 고향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구워 먹으면서 친구한테 맛이 어떤지 한번 시식평도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일 때문에 왔는데 와 그래도 친구한테 드디어 대접받네. 고맙다 친구야. 저랑 친하게 지내면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일본식 오이무침도 오늘 같이 곁들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야끼니쿠 먹을 때 그리고 항상 이 생맥주 같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첫 잔은 생맥주 조금 목 축이고 고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보통 야끼니쿠 먹을 때 첫 점 우소로 많이 시작하는데 오늘 우소는 준비를 못해서 항정살을 굽고요. 그 위에 내기 시오타레를 올려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시오타레를 뿌릴 때는 소금 후추로 살짝 뿌려서 구운 다음에 내기 시오타레를 나중에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와. 내기 시오타레를 이렇게 구울 때 같이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찍어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나도 이거 집게 이거 먹어도 되나? 하나밖에. 오케이. 하나밖에 오케이. 탐나네 이거. 사실 오늘 올 줄 몰라가지고 제 혼자 구워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서울 온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농담 말고 진짜 배고프다. 네가 이거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왔잖아. 아 진짜. 자 그럼 이제 네기시오 타레를 얼린 항정살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봐. 고급지게 큰 거부터. 와, 이거 무슨 향이지? 향이 진짜 장난 아니다. 보통 항정살은 좀 느끼한데 이건 느끼한 건 전혀 없고 이 소스가 진짜 완전 미쳤다. 와, 이거 뭐야? 파. 아, 파가 진짜 행복하다. 미원. 미원. 우리 입맛을 돋궈주는 미원 최고지. 감사합니다.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촬영이 아니고. 와, 이 네기시오 타레는요, 제가 느낄 때는 보통 처음 시작하는 고기에 많이 사용을 해요. 무설이라든지 항정살이라든지. 이 네기시오 타레랑 잘 어울리는 고기들은 고기의 육향보다는 약간 식감에 집중되어 있는 고기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살짝의 MSG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파의 알싸한 맛이랑 소금의 밸런스가 정말 절묘하게 맞아서 오히려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굉장히 맛있는 소스입니다. 너 삼겹살도 이걸로 먹어봐. 이 소스 좀 포장해 가고 싶다, 진짜. 좀 싸줄게. 집에 와, 와이프랑 이거 갖다 진짜 줘. 응. 처음 먹어보는 약간 그런 소스인데. 와, 감사합니다. 음. 삼겹살에는 소스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네기시오 타레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늘 참기름에 소금 넣은 소금장 먹잖아요. 거기에 통깨랑 다진 파를 많이 넣어서 섞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거 완전 1등. 이미 1등. 와.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로 이 스케타레인데요. 이것도 고기를 먼저 구운 다음에 스케타레를 찍어서 먹을 겁니다. 이 스케타레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금씩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레몬즙을 더 넣는다든지 간 마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서 이게 좀 더 좋겠는데 싶은 대로 변형시켜서 한번 드셔보세요. 보통 스케타레는 이렇게 마블링이 좋은 부위들이 잘 어울려요. 요거는 이제 저희 키겐에서 사용하는 등심 쓰고 남은 짜투리인데 여기가 아래 등심이고 이렇게 일자로 줄이 가 있는 부위가 살치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금 후추 살짝만, 정말 살짝만 친 다음에 특히나 이렇게 마블링이 좀 많은 부위들은요 표면을 좀 세게 그리고 길게 굽지 말고 짧게 앞뒤만 센 불에 탁탁 뒤집어서 먹는다 생각하시고 구워주세요. 소스 맛있지? 소스가 없어도 맛있지. 한 번씩 내가 가져가서 먹잖아. 야, 알잖아. 우리 집 소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아. 좋다. 자, 소스 듬뿍 찍어서 먹어봐. 이마에 듬뿍 찍어도 안 짜나? 안 짜. 와, 짜면 맥주 마시면 돼. 오케이. 여기도 다른 향이 있네. 일본에서 먹던 맛 나지 않나? 야끼니쿠 집 가면? 야끼니쿠니. 아니 근데 왜 약간 기름기가 있는 소고기에 이 장을 찍어 먹는지 알겠다. 그치.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 소스가 약간 짜면 좀 질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와, 우리가 느끼함이 잡히거든. 유자향 같은 게 나는데 이건 뭐야? 그게 이제 사과즙이랑 마늘이랑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과일 향처럼 변하는 거지. 아니 사과가 과일이네. 과일 향처럼 변하는 게 아니고 좀 짜잖아. 사실 한 점은 괜찮은데 계속 먹으면 짜지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야끼니쿠 먹을 때
항상 밥이랑 같이 먹어요. 그리고 맥주, 생맥주, 벌컥벌컥. 생맥주라든지 하이볼이라든지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술이랑 밥 위에 올려서. 밥 좀 먹을래? 뭐하노? 밥하고 맥주 비어 있는데. 이거 먹어봐라, 이거. 이거 뭐고? 간장 계란밥 이거. 친구 온다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영상에 나왔던 초당 옥수수로 솥밥 만들었거든요. 이거 고기 소스 찍어가지고, 이거 뭐 문어도 있는 것 같아. 문어 있지? 와. 소스 찍어가지고 아, 소스 찍어서. 밥 위에 올려서. 오케이. 밥에 싹. 성식이 형의 물기인데. 역시 고기 하면 탄수화물 넣어줘야지. 그치? 와. 한 단지. 와, 옥수수랑 문어랑, 와, 이거, 이 밥도 진짜 맛있네. 여기에 소스에 살짝, 와, 한 점 더. 이렇게 스케타레를 먹으면 아무래도 이 짠맛이 고기의 느끼함을 꽉 눌러주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성식이 형의 물기인데. 아, 그게 뭐 의센데였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미타레를 이용해서 구워볼 건데, 일부러 이 모미타레를 좀 살려보려고 수입산 등심, 그리고 한운데 좀 지방이 없는 부위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이게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미타레처럼 양념이 된 고기는 석쇠에다 굽는 게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이 양념육을 프라이팬에서 구우면 고기에서 수분이 나온 게 양념이랑 같이 흥건하게 졸여지니까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석쇠에 구우면 이 양념에 들어있는 당분이 떨어지면서 타면서 내는 맛이랑 그 향이 구운 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오늘 석쇠를 준비해봤습니다. 실내다 보니까 숯불을 준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구이판을 사용해서 모미타레에 살짝 버무린 고기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만 버무린 다음에 구우면 돼요. 자, 먼저 수입산 갈비, 그리고 요거는 수입 등심. 이 모미타레는 항상 불판이 잘 타기 때문에 앞에 다른 거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구워서 드시면 돼요. 물론 불판이 잘 타서 그런 것도 있고 맛 자체도 앞에 먹었던 고기들보다는 진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전에 찍어 먹는 소스보다는 조금 더 간이 있겠다. 간이 조금 있는 편인데 조금 더 느낌은 또 다르긴 하지. 약간 불고기 스타일? 야끼니쿠 스타일. 야끼니쿠 스타일.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미타레는요, 사실 스케타레처럼 찍어서 드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맛있는 타레거든요. 저는 이 양념탕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 눈을 떠 바라보아요. 와, 탄 거 좋아한다. 살짝 타야 맛있지. 탄 거 좋아. 살짝 타야 맛있지. 이거는 양념 무조건 타야 네. 살짝 타야지. 고기 무모 사람이 알지. 와, 냄새 미쳤다. 와, 오늘 영상 하나도 못 쓸 것 같은데. 아, 너무 좋다. 와, 진짜 냄새 죽인다. 자, 요 먼저 먹어봐. 두 점만 줄기가. 아, 딴 거 구워줄게. 아, 뭐. 오늘 다 먹어라, 이거. 그대로. 역시 살짝 태운 게 그 맛이 있네. 이게 그 까칠까칠한 맛이랑 달콤한 맛이랑 얘는 근데 우리가 먹던 불고기하고는 또 확실히 다르다. 근데 아까 한우 먹을 때랑 반응이 좀 약하긴 하네. 한우보다는. 아, 근데 나는 선진국 고기 좋아한다. 아, 예, 안만해도 또 배운 고기들은 좀 다르지. 자, 이 갈비. 이거는 미국산 갈비. 오케이. 아, 식감은 확실히 달라. 쫀득쫀득한 것보다는 얘는 조금 더 씹는 식감이 있고 육향이 좀 더 강해. 요거는 이제 한우긴 한데 조금 이제 식감이 있는 부위. 그래서 얇게 썰었는데 기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타레랑 잘 어울려서 이거랑 한번 먹어. 살짝 저는 태운 게 좋아요. 성식이 형의 물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주식만 봐도 지금 미국보다 한국이 낫지. 한우는 한우다잉. 아니 근데 양념을 먹는 것도
그냥 그전 그 미국산 고기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조금 더 얇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음. 고기 두께가 이제 얇다 보니까, 얇고 넓다 보니까 양념. 이게 훨씬 더 간이 잘 밴 느낌. 모미타레는요, 일단 구울 때 냄새로 끝이 납니다. 달달한 양념이 타면서 올라온 이 연기랑 냄새. 여기서 이미 끝장나죠. 그냥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야끼니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소스가 좀 진한 편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밥이랑 아니면 이렇게 맥주랑 이 양념을 씻어내주면서 다음 고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야키니쿠 이야기와 함께 3가지 타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휴가하면 또 저녁에 고기 구워 먹는 재미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삼겹살만 굽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타레 준비해가지고요. 휴가철에 다양하게 야끼니쿠 스타일로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 친구야! 이거 맥주 왜 따르노?